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1 연합 심화반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신에서 확실하게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다음의 목차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1등급 공략법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략법이 반영된 제 수업과 또 고1 연합 심화반을 소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께서 고민하실 연합반과 또 학교별 반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먼저 사자는 사자가 훈련한다 라는 타이틀을 제 소개 앞에 달아봤는데요. 앞에 있는 사자는 저를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사자는 저와 함께 공부할 우리 귀한 학생들을 지칭하는 사자입니다. 사자를 양이 훈련할 수 없고, 사자를 코끼리가 훈련할 수 없고, 사자를 늑대가 훈련할 수 없는 것처럼 사자는 사자에 걸맞는 그 사자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자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사 그리고 석사를 받았고 박사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 유수한 저널의 논문도 쓰고 교육과정도 연구하고 수학 교육을 연구하고 또 수학에 대해서도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쉼없이 쌓아왔습니다. 제가 긴 시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기꾼은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제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전문성을 쌓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일념하에 두 가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전문성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이런 이제 긴 시간의 학습과 또 학생들을 지도한 긴 경험을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스펙들은 최소한의 요건이고요.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좋은 강사가 되고 학생들에게 닿는 마음을 움직이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서 최소한 믿고 맡길 수는 있다라고 어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잘 준비시키고자 열심히 준비하는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강남 내신에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 학교 안에 3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0명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등급이 5등급제 내신에서 1등급이 10% 학생들이 1등급이죠. 그러면 300명 중에서 10%면 30등 안에 드는 학생이어야만 수학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전교 30등을 해야지 강남 내신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등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등급은 34%인데요. 34%는 대략적으로 300명이 전교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100등 정도 안에 들어야 내신 2등급을 받는 겁니다. 2등급을 받는 건 어떻습니까?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100등 받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내신에서 전교 30등, 40등 안에 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이 강남 내신의 스타일이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는 있긴 있지만 공략하기 어려운 킬러 문항들도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등급을 안정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의 포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50분이라는 시험을 짧은 시간 안에 20문제에서 많으면 24문제, 25문제까지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어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타임어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을 잘게 쪼개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미 빈출 유형이든 빈출되지 않았던 유형이든 모든 유형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때 유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시중 문제집에서 유형 1, 유형 2 하면서 여러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봐왔을 텐데요. 유형의 정확한 정의는요,
같은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생각보다 제대로 된 유형이 많지 않고요. 이 유형을 제대로 나누려면 많은 고민과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제가 이제 분석하고 연구한 이런 표들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저만의 유형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유형이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또 범용성 있고 또 이 유형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빠져나가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형을 심도 깊게 구성하고 재범주화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범위의 유형만 제가 범주화해보니까 50개의 유형이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 범주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유형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잘게 쪼개서 저는 이제 유형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내신 문제의 원천이 되는 교육청 기출 문제를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정복하기라고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교육청 문제랑 그 다음에 휘문고 기출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휘문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학교들마다 교육청 기출 문제는 이와 같이 살짝 변형하고 교육청 기출 문제에서는 축이 똑같았는데 내신 기출에서는 축을 바꾼다든가 이런 몇 가지의 베리에이션들을 주면서 문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형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본 문제를 선명하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비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수학자인 조지 폴리아의 책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서 저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폴리아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께서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불이 꺼진 내가 집을 잘 모르는 방 안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수학 문제를 처음 마주할 때는, 낯선 문제를 처음 마주할 때는 어두컴컴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방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 방 안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풀이의 끝으로 와서는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문제풀이가 완결된 시점에서는 어두컴컴한 방의 스위치를 찾아서 스위치를 킨 상태, 환하게 불이 밝아진 상태, 빛이 환해서 이 구조가 한눈 안에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가 바로 문제풀이의 끝이다라고 우리 조지 폴리아 수학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이 교육청 기출문제들 중에서 킬러 문제들은 각 학교 시험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아직 변형되지 않은 최근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변형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나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제1순위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원본 문제, 원천이 되는 이 원본 문제를 스위치를 키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저는 물어봅니다. 이 문제 너 쉽게 느껴지니? 어려운 킬러 문제인데 풀고 나니까 어때? 괜찮아? 쉬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거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스위치를 킨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의 모든 스트럭처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이 문제를 소화하는 작업이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짚어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서로 기출 문제를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강남 내신의 핵심 기출 문제들, 이 문항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은 전수를 다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시중 문제집에 나온 문제와 이와 비슷한 강남 내신에 나온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시중 문제집에 나온 문제에는 이 문제도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공부한 친구들은 그 솔루션은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여고 2023년 문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문제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중 문제와는 다르게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5번을 선택해서 다 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요. 이 문제 안에
덫이 있었습니다. 이 트랩이 있어서 풀이를 잘 아는 학생들도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서 넘어지는 문제들이 강남 내신 기출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에 유력한 어려운 시중 문제집을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강남 내신 기출로 여러 가지 덫과 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들을 소재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로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시험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학생들, 실제로 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출제자를 이해하는 것이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두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매 학교마다 최근 몇 개년치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빈출 유형, 소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학교별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수학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고요. 특히 내신 문제는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0문제에서 25문제까지의 이 많은 문제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되는 시험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전 테스트를 그냥 깔짝깔짝 편안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전의 긴장감과 또 실전보다도 2배, 3배 까다롭게 준비해야지 실전 시험에서는 훨씬 더 연습처럼 안정적으로 그 문제를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다섯 번째 포인트는 실전 테스트를 하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총 30회분에 걸친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의 시험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실전 테스트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 수업 1등급 공략법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포인트들이 녹아진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수업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본질적인 찐 수학 실력을 올려주는 수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깊이 있는 개념 설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다 뭐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학생들이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능수능란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실전 개념을 탑재하는 그런 깊이 있는 개념 설명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품격이 다른 문제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답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접근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문제에 국한된 풀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길게 돌아가는 복잡한 풀이면 안 되고 간명한 풀이여야 하거든요. 이런 풀이들을 학생들한테 탑재시키는 수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개념 설명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어도 이것이 학생들한테 체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저의 문제 접근 방법, 개념 설명 이것들을 탑재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이 학습을 체계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탑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깊이 있는 개념 설명은 우리가 학문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수학을 대비하는 것인 만큼 핵심 개념을 간명하게 찐 고수는 아무리 어려운 설명도 정말 간단하고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하죠. 저도 그렇게 설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데 필요한 실전 개념, 실전 기술까지도 탑재하는 수업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의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또 이목을 끌기 위해서 혹은 시험이 임박하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찍는 법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필 굴려 찍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시스테믹하게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문제의 답을 맞추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는 수업이고요. 학생들의 반응들도 굉장히 재밌었다, 또 유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지만 그 풀이가 다 같은 풀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간명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트머스 같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지수의 개념 혹은 로그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제가 열이면 한 학생들에 풀게 시켰을 때 열이면 7, 8명은 다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들 3개, 4개를 연거푸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질문을 조목해서 문제를 보면 사실 한 줄로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지수의 개념만, 성질만 쓰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풀이를 관찰하면서 왜 이렇게 학생들은 오랜 기간 수학을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수학 문제를 풀어갈 때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풀어봤던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풀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항상 나쁜 거는 아닙니다. 언제 필요하냐? 내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한 달 전, 2주 전에는 무지성으로 문제를 기계처럼 풀어가야지만 강남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좀 변형된 그런 이제 수학 시험이 강남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무지성으로 기계처럼 반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성격이 짙은 시험이 강남 내신 기출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당연히 무지성으로 풀어야 하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질문을 보고 집요하게 훈련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응축되면서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까지 가셔야지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체계적인 관리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 생각을 이 안 엘렌 클레르 뇌과학자이자 정신과학자인데요. 정신과 의사신데요. 그리고 임상심리학자 이 두 분이서 쓴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그 글을 보면 뉴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반복하면 다 휘발된다는 것이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라고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옛말에도 있습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더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내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이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이 최근 들어 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최소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어려운 문제가 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어려운 킬러 문제들, 난이도 높은 문제를 이 학생이 조금 베리에이션 된 문제,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으려면 그 문제를 최소한 여러 맥락 속에서 최소 10번, 20번은 만나야지만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 문제도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원칙하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20번 이상의 문제풀이 경험, 이 학습 경험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가장 양질의 경험을 줄까를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학습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 놨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필수 예제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모방하고요. 다음으로 비슷한 문제, 조금 어려운 도전 문제를 통해서 이 3가지의 시스템, 3겹줄 시스템을 통해서 한 수업 안에 본인이 비슷한 문제를 3번에 걸쳐서 어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이
2배, 3배 반영된 매주 100개 이상의 고퀄 문제로 이루어진 워크북이 숙제로 제공이 되고요. 이 숙제를 통해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게 되고요. 또한 클리닉 때 오면 본인이 수업과 또 워크북에서 2번, 3번 풀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3번째, 4번째 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단계별 힌트를 얻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학습량이 쌓이면 저는 반드시 오답의 역사라는 소책자로 워크북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학생들이 마주했던 문제들 중에서 빈출 오답을 시스테믹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요. 그 문제를 유형별로 범주한 후에 유형별 학습 자료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10번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들은 최소 10번은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시험이 임박하면 타임어택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제한한 시험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연습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전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지,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찍는지, 또 시험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정교하게 세팅하는 시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합 심화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3월 3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3월 3일 월요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고요. 수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1, 특히 중간고사 범위가 기본 문제랑 그리고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 시중 문제집에 그 유력한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 한두 권 정도는 잘 소화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대상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심플하게 성실해야 된다. 아무리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궤도 안에 든 친구들도 성실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강남 내신에서 삐끗하면 100점이 60점으로 가는 이 시험에서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갖춘 학생을 두 번째 수강 대상으로 뽑아봤고요. 세 번째로 당연히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첫 시험에서 1등급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전교 300명이 있다면 대략 30등, 40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조금 더 안내 드리면요. 수업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수업 교재는 모의고사 킬러, 강남 내신 기출, 시중에 있는 베스트 문항들로 잘 조직화가 된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교재를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문항 난이도는 우리가 3월, 4월이 되면 시험이 임박한 만큼 난이도 하짜리의 비율은 10% 안팎으로 줄어들고요. 중난이도 30%, 상난이도 30%, 킬러 문제 30%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수업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핵심 개념과 그리고 모의고사 킬러, 강남 내신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가는지를 세팅하는 시간으로서 강의가 3시간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전 테스트를 보고 오답 정리하고 또 숙제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완료하고 귀가하는 수업입니다. 네, 클리닉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클리닉은 주말 클리닉과 평일 클리닉 두 가지로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클리닉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주말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주말에 토요일에 참여를 했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통해서 평일 클리닉도 매일 평일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평일 클리닉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에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X로 끝난 문제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문제들을 오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그 주에 공부한 내용을 잘 매듭짓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3월 중순 또 4월이 돼서는 학교별로 커스터마이징된 학습 자료를 배부해서 요 프린트 혹은 부교재 변형 문제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부족함 없이 이 변형 문제와 또 대비 문제들을 배부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리닉은
클리닉은 이 클리닉이라는 영어 단어는 병원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처럼 이 클리닉 시간도 또 다른 수업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풀이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진단하고 힌트를 주고 또 단계별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 단계 수학 실력이 레벨업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으로서 저는 클리닉을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숙제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숙제 관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A등급, B등급, C등급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서 총 9단계의 그레이드를 부여하면서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아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숙제를 할 때까지 붙잡고 매달리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수업이고요. 특히 독특하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XO 방법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를 해 가는데요. 체계적인 채점 방법과 학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냥 한 번 틀리면 쭉 긋고 그 다음에 답지를 보고 혹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맞으면 세모를 치는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부는 한 번 틀리면 2차 어택을 하고 2차 어택에서도 내가 또 틀리면 3차 어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찐 수학 실력이 길러집니다. 그렇지 않고 해설지를 보고서 그 문제를 해결한 친구는 그게 한 달 또 2주 뒤면 금방 그 해설의 내용이 다 휘발되어 머릿속에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 문제를 끝까지 찐득하게 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시스테믹하게 학생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 채점하고 등급을 매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 테스트는 이 시험이 임박한 정규반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전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결과적으로 50분 안에 약 적으면 18, 그리고 많으면 24문제, 25문제까지에 배치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연습하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전 테스트를 조금 더 힘주어서 3월과 4월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3월 동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실전 테스트를 총 8회, 매주 2회씩 총 8회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함께 실전 테스트를 치를 거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와서는 보통 중간고사가 4월 말 혹은 5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4월 1, 2,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매주 2회씩 총 주 4회, 총 12회 정도가 되는 실전 테스트를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모래주머니 트레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다양한 버전, 똑같은 형태의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멀 버전, 그리고 조금 더 빡빡한 하드 버전, 하프 버전, 초반에 난이도를 높게 배치해서 체감 난이도를 올린 버전, 예를 들어 주간식 버전, 그리고 시간 제한을 35분으로 제한을 둬서 시간 어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한 이런 버전까지 다양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버전의 실전 테스트를 준비해서 실전 테스트를 남부럽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3월, 4월에 세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심화반의 1년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방학 중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학기 중에는 타임어택 훈련, 또 시험이 임박해 오면서 실전 훈련까지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학년 1학기,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6월까지죠. 그때는 공수1의 타임어택과 실전 훈련을 진행을 하고, 방학 때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 커리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은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정규반에서는 공수2를 진행을 하고요. 겨울방학까지 이제 대수, 미적 1까지 다루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1 연합 심화반 입학을 위해서는 입학 테스트를 제가 잘 준비를 해놨는데요. 실제 학교 시험과 동일하게 살짝 빡빡한 시험으로서 학생들이 이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과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양질의 문제로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고 50분의 시험이고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입학 테스트 성적과 함께 제가 학생들의 풀이를 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입반 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준은 수학 기본과 또 전형적인 고난도 문항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성실하고 열의가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문의사항은 제 번호 혹은 우리 개념상상 대치관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한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 이제 고등학교에서 전교 100등 이상 오른 학생들도 있고요. 70등, 50등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그 소정에 이제 그 성적 향상을 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도 보내주고 얘기도 해주고 함께 기뻐한 이제 학생들인데요. 또 이제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써준 수강 후기를 보면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이 좋았다. 설명이 깔끔했다. 문제풀이가 굉장히 감명했다. 라는 등등의 여러 후기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제가 준비했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컨셉들이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함께 느끼고 또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좀 민감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분들도 고민하고 있을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연합반을 갈지 또 수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합반을 갈지 아니면 학교별 반을 가서 조금 더 밀착해서 학교별 반에서 내신 대비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로서 연합반과 학교별 반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면 특수성을 가진 학교들은 제가 요 학교는 학교별 반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반 학교별 반의 이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사가 믿음직한 강사가 진행하는 반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강사라 함은 내신 대비할 때 좋은 이 굿이라는 용어는 목적에 걸맞는 강사거든요.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성실해야 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해 줘야 되고 그 학교 시험을 분석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이제 강사가 좋은 강사겠죠.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따라서 그 강사가 진행하는 반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리 연합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학교별 반 중에서 정말 특수성이 있는 진도가 좀 상이한 친구들, 그런 학교들은 학교별 반에 가서 공부를 하되 대신에 그렇지 않고 상위권을 노리고 1등급을 노리고 또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제가 이악 물고 학교별 내신 자료 또 1등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변형 문제들 여러 자료들을 왕창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조지 폴리아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발견한 이 보석과 같은 문구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수영이나 스키, 피아노 연주와 같은 실제적인 기술로서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 라는 이제 띵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수학 문제 풀이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모방이 없는 연습은 개의엄만 치는 것이죠. 내가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빠른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영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배워야지만 모방하며 연습해야지만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특히 이제 강남 내신 기출은 또 그런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과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수업과 또 관리를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으니까 우리 고1 연합 심화반을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번호와 또 이제 유튜브 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